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본부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안성시의회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영주 감사법무 담당관님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안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7항, 안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21일 안성시 감사본부 담당관 황영주. 그러면 황영주 감사본부 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감사 목록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본부 담당관 황영주입니다. 안성 시민의 민생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천식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본부 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15쪽부터 17쪽까지 3건입니다. 그중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와 마을변호사 제도 이용 편의 도모 등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강구 등 2건을 완료하였으며 소송 패소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한 재발 방지책 마련은 소송사무관리 카드 운영 및 소송 패소에 따른 사후 조치 계획 수립 등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해 권고와 패소 사건은 소송사무관리 카드를 작성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사후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송무 법무 교육을 통해 소송 업무 역량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고사항은 78쪽부터 81쪽까지 4건으로 민원 발생 시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 필요,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부서 간 협업 시스템 구축, 낭비성 공사, 자재 변경 시공 등 공사 관리 감독 및 시정 조치 철저, 시민 옴부즈만 홍보 강화 등 4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감사본부 담당관 소관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쪽 부서별 공통사항입니다. 3억 원 이상 사업 추진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경기도 감사 및 안성시 자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유연근무 실시 직원 복무관리 소홀은 완결되었고 경기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인 2020년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종합감사 시 직제급 업무수행 경비 회수 대상자 선정 부적정은 회수 대상 금액을 납부 통보하여 현재 진행 중입니다.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부터 4쪽 읍면동 방문 건의사항 추진 현황까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4쪽 각종 위원회별 운영 결과입니다. 22년도 청렴대상 심사위원회는 청렴대상 선정 의결을 위해 1회 운영하였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 등록에 대한 사항을 심사 승인하기 위해 2회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옴부즈만은 한 건에 대하여 2회 개최하였고 조리규칙 심의회는 18회 운영하였으며 소송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운영 실적이 없습니다. 23년 4월 말 기준으로는 청렴대상심사위원회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정상 하반기 개최 예정이며 시민옴부즈만은 1회, 조리규칙 심의회는 5회 개최하였고 소송심의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 명단은 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각종 위원회별 위원 공모 실시 현황은 시민 옴부드만 확대를 위해 22년 11월과 12월 2차에 걸쳐 6명을 공개 모집하였고 1명이 신청하여 위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업무 추진비 집행 현황입니다. 22년도에는 부서 직원 격려와 유관기관 간담회나 회의 등 시책 추진을 위해 32건 618만 2천 원을 집행하였고 23년 4월 말 기준으로는 같은 목적으로 13건 280만 3천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9쪽 집단 민원 현황 및 처리 결과부터 10쪽 공사 사후 관리 현황까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소관별 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소송 추진 현황입니다. 접수 기준으로 2022년도에는 전체 87건, 종결된 소송 59건, 승소 31건, 취하 10건, 일부 승소 1건, 조정 8건, 패소 9건, 28건이 기류 중입니다. 23년도에는 전체 31건, 종결 9건 중 승소 2건, 조정 7건, 22건이 기류 중입니다. 11쪽부터 19쪽까지 소송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쪽 감사 결과 조치 현황입니다. 먼저 외부 감사의 경우 22년도에는 감사원 감사 2건에 대해 처리 완료되었고 경기도 종합감사 현지 처분과 특정 감사 처분 등 12건의 지적사항 중 10건이 완료, 2건이 진행 중이며 행안부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사항은 2건이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21쪽 23년도 4월 말 현재 현황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 본 처분 40건 중 26건이 완결, 14건이 추진 중이며 경기도 특정감사 및 안전감찰에서 지적된 3건의 처분 요구 사항은 처리 완료되었으며 행안부 기획감찰에서 지적된 1건은 진행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20쪽부터 2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는 처분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6쪽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22년도에는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이행 실태 특정감사 등 특정감사 8회, 고산면 종합감사 등 자체 종합감사 5회를 실시하여 시정 44건, 회수 6,800만 원, 주의 30건, 신분상 조치 25건, 개선 1건, 권고 3건, 현지 조치 1건, 통보 125건, 모범 사례 3건을 조치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12월에 처분 요구를 한 2건을 제외하고 처리 결과는 완결된 상태입니다. 43쪽 23년도 4월 말 현재 현황입니다. 양성 향교 보조사업 특정감사 등 3회 특정감사 및 조사 처리 결과 시정 4건, 회수 510만 원, 주의 3건, 신분상 조치 5건, 권고 1건, 고발 1건, 통보 1건을 처분하였습니다. 이 중 5건은 완결되었고 5건이 추진 중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6쪽부터 44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안성시 공무원 징계 처분 현황입니다. 22년도에 해임 2건, 정직 2건, 감봉 1건, 견책 1건, 불문 경고 2건, 23년 4월 말 기준으로 견책 1건, 불문 경고 3건입니다. 징계 사유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쪽 시민옴부드만 위촉 및 운영 현황입니다. 시민옴부드만은 5명의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2년에 구축민원 처리 1건에 대하여 회의를 2회 개최하였고 23년에 민원 1건에 대하여 회의를 1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 현황과 위촉 기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 토목 건축공사 관련 감사 지적사항 현황과 민원 처리에 따른 감사 지적사항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감사 결과입니다. 22년도에는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대상으로 12.1천만 원 이상의 민간 경상 사업 보조금과 민간 행사 사업 보조금을 감사한 결과 시정 7건, 회수 500여만 원, 신분상 조치 3건, 권고 1건, 통보 15건을 처분하였고 조치 결과는 모두 완결되었습니다. 48쪽 23년 4월 말 현재 현황은 양성향교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4건, 회수 510만 원, 주의 1건, 신분상 조치 3건, 권고 1건, 고발 1건, 통보 1건을 처분하였고 이행사항 중 3건이 완료되고 5건이 진행 중입니다.
세부 내용은 46쪽부터 49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 역시 감사 결과 처분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0쪽 원가 분석을 통한 예산 절감 연도별 현황입니다. 22년도 원가 분석은 공사 분야 371건, 용역 126건, 물품 94건 등 총 591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 심사 205건, 단가 수량 조정 등 386건으로 심사 요청액 1,899억 500만 원 대비 1.8%인 34억 1천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3년도 4월 말 기준으로 공사 분야는 175건, 용역 24건, 물품 23건 등 총 175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는 원안 심사 81건, 단가 수량 조정 등 94건으로 심사 요청액 463억 1,400만 원 대비 1.4%인 6억 3,400만 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세부 절감 내역은 별첨 자료 중 감사법무 담당관 분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1쪽 납세자 보호관 운영 실적입니다. 22년도 실적은 고충민원 징수유예 세무상담 등으로 12건을 신청받아 인용 5건, 기각 3건으로 처리하였으며 23년 4월 말 기준으로 6건을 신청받아 인용 3건, 기각 3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현황은 22년도에는 3건의 신고가 있었고 전보 조치 후 경징계 1명, 문책 2명 처분하였고 23년도에는 1건의 신고에 대하여 전보 조치하고 문책 처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법무 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황영주 감사법무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 시 답변은 이해가 쉽고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과장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 얻으신 후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섭 의원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중섭 의원입니다.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감사법무 담당관이시잖아요. 예, 부서고. 예,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본문에 나와 있는데 7조에 나와 있죠. 예,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네. 즉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은 의무이자 권리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게 보면 지금 저희 안성시청의 공직자가 지금 현재 그 현직 의원의 재판에 관련돼서 그거를 탄원서에 서명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데 이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아니 감사법무 사안이고요. 담당관이니까 여쭤보는 네, 거예요.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서 처분을 하든지 거기에 맞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도 조치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더 이제 파악을 해봤을 때 국가공무원의 제65조에 보면 서명 운동을 기도 주재하거나 권유하면 안 된다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 공무원이 정치 활동을 금지하게 돼 있으면 정당 가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아니 말씀을 그러니까 드릴 수는 지금 없지만 감사법무 담당관으로서 네네. 네. 이 지금 말씀하신 자체를 내용은, 봤을 때 예.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뭐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되게 저기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 재판에 계류 중인 그 사항을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탄원서에 서명 운동을 공직자가 한다? 저는 더군다나 그것도 과장이 한다?
이게 되게 이제 오해가스러운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런 겁니다. 현 공직자가 그거를 이 정치적인 행동을 한다? 전 이해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현 지자체장이 이게 문제 소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가 어떻게 보면 누가 시켜서 한 것처럼 오인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한 건지 누가 시켜서 한 건지 아니면 충성심이 높아서 한 건지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아이러니해서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 그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파악한 내용은 없고요. 예. 지금 말씀을 해주셨으니 네,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좀 짚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좀 살펴주시고요. 이게 서로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네, 이게 네. 이게 무슨 이 맞습니다. 사람이 뭐 충성심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공직자가 서너 명이 지금 여기 연루돼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한 것도 있고. 네. 근데 이거는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이거는 현직 의원을 그 탄원서에 앞장서서 한다는 얘기는 저는 이거는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재판에 계류된 모든 문제가 된다면 그 공무원들은 앞장서서 할 수밖에 없네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나중에 예. 좀 확인해보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래요. 지금 사실 이 문제는. 지금 저희 안성시청의 공무원들 중에 네. 안성 경찰서나 검찰에서 조사하고 재판하는 그 지금 현재의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외에 그 부분들은 빼고 지난번에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그 부분 빼고 지금 현재 또 지난번 회기 때요. 네, 회기 때 그거는 빼고 네. 지금 또 추가로 이런 게 있습니까? 진행 중인 것들은 있습니다. 몇 건이나 됩니까? 어떻게? 그거는 이제 지금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여기서 말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몇 건수는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조사팀장 김정현입니다. 총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게 5건입니다. 5건? 네, 예. 그리고 경기도하고 안성시 인사위원회 지금 계류 중에 있고 1심 판결이 선고가 되면 징계 의결이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뭐 또 다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감사본부 담당관 부서에서 소임을 충실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황현희 의원님. 탄원서에 서명을 하는 게 정치적인 행위인가요? 그거는 제가 그 내용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고 이제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적 행동이다 아니다의 여부를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그 법적인 지식이 조금 부족해서 현재까지는 제가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 탄원서 내용이 재판이 너무 오래 19년도에 발생한 사건이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으니 빨리 진행을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제 이중섭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황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파악을 해보고 이것이 정치적 그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 아닌지 그거 조금 더 저희가 좀 면밀히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뭐 잘 아는 건 아닙니다만 이건 정치적인 문제와는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니 실제로 어떤 공무원이 서명 운동을 주도를 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아니면 아닌 것을 분명히 짚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치적 행위에 이르는지 안 이르는지도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서 뭐 상위 그 법조인들에게 물어보든가 해서요. 네.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서 알려주시고요. 그 탄원서 내용도 한번 이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전혀 내용 혹시 모르시는 건가요? 네, 뭐 저희 탄원서를 본 적도 없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네네. 예. 그 시보조금 횡령에 관한 내용이죠.
제가 알기로 그런데 혹시 모르시나요?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 질의가 있으셨으니까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쓸데없는 오해가 있지 않도록 분명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최우섭 의원님. 뭐 부연해 설명드리면 뭐 지금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도 공무원 노조에서 지금 파면해달라고 아마 저기 했다가 아마 그것도 아마 고발이 돼서 공무원 중립을 훼손했다고 해서 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관련된 내용도 뭐 비슷한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확대해서 보느냐, 좀 작게 보느냐에 따라 근데 이제 분명히 문제가 될 소지는 있다 판단이 좀 들고요. 뭐 관련돼서 좀 더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이제 우리 그 소통협치 담당관 관련된 영상을 이제 아까 보셨을 텐데. 네, 봤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게 통상적인 아까 이제 우리 소통협치 담당관 통상적인 선물로 뭐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맞나요? 그 부분도 저희가 이제 아까 저도 영상을 이제 봤는데 네. 이제 선물의 내용이라든지 어떤 시기라든지 네. 또 관계, 네. 그러니까 직무 관련자라도 직접적으로 이제 현재 뭐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꼭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저희가 이제 그 소통 이제 감사하는 내용을 보고 저희가 이제 저희끼리도 저 내용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거는 좀 저희가 조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이제 그래서 좀 그 이게 이제 통상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저도 좀 예. 당황스럽긴 했거든요. 그 법무담당관이 보시기에는 어떠신 것 같아? 이게 제가 보면 근데 영상만 봐가지고는 그 안에 있는 내용물도 잘 모르겠고 어떤 내용물은 상황에서 준 뭐 건지 일단은 뭐 네. 내용물은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 시기가 이제 뭐 명절 전이었고 그리고 이제 대단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저는 이제 제가 본 것만 보면 일단은 뭐 선물 박스가 대량으로 실려 있었고 그게 이제 나간 흔적들도 다 보이고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선물들이 전체 다 실려서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된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보면 이제 그 브랜드 그 화장품 브랜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이제 직급에 따라서 약간 다른 부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상에는 이제 뭐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네. 나오진 않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근데 그건 좀 어쨌든 저희가 그거는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는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만약에 이게 이제 직무 관련은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직무의 내용, 당사자 관계, 수수 경위 뭐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네, 돼 있으면 뭐 인사, 감사, 평가 등 업무 담당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받는 사람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네. 된 거잖아요. 그래서 김영란법에는 일단은 그 5만 원이 넘으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당연히 네. 확실하게 문제가 되는 거고. 네, 5만 원 이상. 이제 그러니까 5만 5만 원 원 이내로 직무 관련자라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명절이라든지 그렇죠. 뭐 이제 이렇게 뭐 의례적인 네. 또 뭐 무슨 원활한 뭐 직무 활동 여러 가지들이 조금 또 열려져 있는 부분들은 있어서 그거는 이제 그 금액이라든지 시기나 또 직무 관련의 어떤 내용 맞아요. 뭐 이제 분야, 뭐 그런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따지는 한번, 건 예. 맞아요. 근데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법무담당관님 보시기에는 이게 정상적이진 않은 거죠. 그게 제가 보니까 시청 주차장으로 보이는데 네. 뭐 내용을 떠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충분한 거를 거죠. 만드는 것 자체가 조금 그래서 불편해 보이기는 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법률적인 문제보다를 떠나서 이게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성시가 청렴도 2등급을 3년 연속을 했어요. 그리고 야심차게 하여튼 뭐 안성시장님이 올해는 1등급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신문은 엄청나게 크게 내셨던데 이게 참 이게 내부에서
내부에서 골마 터지고 있는 것들도 좀 이런 것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정태근 의원님. 네, 정태근 의원입니다.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 혹시 아시죠? 이 자료가 안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 자료입니다. 아, 네, 네. 이거 저희가- 어디다 사용하셨습니까? 이거 직원들 교육 자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네. 아닌가요? 네. 예, 맞습니다. 직원들 교육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제 아마 이 부분에 보면은 보조금을 어떻게 쓰라고 아마 세세히 교육이 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이 교육이 담겨져 있고 실무자들이 가서 보면은 이제 각 부서별 교육을 시켰을 것이고, 또한 이 자료가 이제 우리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는 네. 그 회계 담당 네. 국장이라든지 아니면 실무팀장들이 가서 교육을 받고 오는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혹시 그럼 각 부서별로 네. 이 내용을 실무자들이 모르는 과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실상은 이제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이제 보조금 집행을 자꾸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기는 했습니다만, 이제 뭐 교육에 빠지는 직원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제대로 숙지하지 않은 직원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이게 1년에 한 번 네. 시키고 그 다음에는 안 시키나요? 일단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이제 초에 보조금을 집행하기 전에 시키고, 또 분야에 따라서는 저희가 좀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쵸. 보조금 특성이 약간씩 네. 부서마다 달라서 그리고 또 매번 보조금을 내려보낼 때 네. 거기에 보면은 이 보조금 집행 방법에 대해서 주의사항 네. 어떻게 집행하라고 그 내용이 담겨져 갖고 네. 보조금이 내려오죠. 네. 네. 자, 그러면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지금 우리 감사법무 담당관님은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되는 오늘이 첫날인데요. 네. 다음 주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29일까지죠. 지금 이게 쭉 진행되는 동안 계속 모니터링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예, 계속 모니터링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제 다른 부서들 아마 얘기가 나올 겁니다. 어떠한 부분들에 이 지금 자료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교육 자료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상당수 얘기가 나올 겁니다.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모니터링 하셔갖고 네네. 적절한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자료가 좀 많습니다. 이 자료를 받는 순간 제가 이 자료를 받았더니 네. 의원의 갑질이라고 또 이렇게 신문에 탁 나왔습니다. 인력이 낭비됐고 A4 용지 값도 안 나오겠다. 저는 이 A4 용지 값이 A4 용지가 지금 제가 이게 받은 게 A4 용지 한 박스도 안 되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나머지 자료들은요 복사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문서 보관실에서 5년치 받았습니다. 5년치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결산 자료 5년치를 받았거든요. 자, 결산 자료 5년치를 받은 이유는 5년 넘으면 어떻습니까? 문서가 보관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문서 보존 기간 5년까지가 때문에. 보관 기간 연도기 때문에 제가 2018년도 것부터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2018년도 것부터 받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 자료도. 나머지는 보편적으로 2018년도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다 받았는데 그거는 복사해서 온 게 아니고 문서 보관실에서 그동안 정산했던 거, 정산해서 올렸던 거 담겨져서 번호 맞춰서 있는 거 문서 보관실 다 전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찾냐고 몇 날 며칠 걸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거 데이터 입력하면 몇 년에 몇 번에 있다고
나옵니다. 그거 빼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보고 싶은 거 보고 도로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복사용지 값이 그렇게 많이 드는지 전 몰랐고 그게 행정 인력을 마비시키는 갑질인지는 더더욱 몰랐습니다. 이거는 정당한 의원의 의정 활동입니다. 이 복사용지 한 박스 값도 한 박스도 안 되는데 이게 무슨, 저는 그 언론이 그 보지도 않고 펴보지도 않고 버려지는 신문대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의계약입니다. 이 자료는 우리 안성시에서 수의계약한 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보조사업자의 분할, 수의계약 체결 등에 대한 지도, 감독, 소홀 그것을 철저히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할계약 못하게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안성에 보면은 지금 자료를 받아보면 분할된 수의계약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하나 든다면 죽상 공연장입니다. 아트페이스. 금액이 큰데 거기 이렇게 분할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과 같은 업 시행령 제25조 제1항 및 제30조에 따르면 계약 체결은 일반 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유예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 가격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등 공사 물품의 제조 및 용역 계약은 지정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도록 되어 있으며 추정 가격이 2천만 원 이하인 것은 1인 견적을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하되 이제 있습니다. 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때도 보조금 교부 조건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지방계약 법령에 따라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타 시구는요. 지방정보처리장치 나라장터입니다. 네. 일정 기간을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공고해 놓습니다. 자, 그런데 본 의원은 지금 제가 자료를 쭉 지금 했는데요. 여기 자료에 보시면은 지금 이거 1년치입니다. 이거 1년. 네. 제가 1년 것만 지금 갖고 왔습니다. 지금 받은 건 더 많은데요. 요건 이제 여기 보시면 자, 2018년 거부터 5년 거입니다. 5년 거. 이게 5년 건데요. 여기 총 건수를 보시면요. 3,973건입니다. 이제 본청, 그다음에 외청, 읍면동고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여기 보면은 35개 과 겁니다. 35개 과 건데 본 의원이 한 것은 1천만 원 이상을 지금 했습니다. 왜? 사회단체라든지 하면은 보통 100만 원만 넘어도 비교 견적 내라고 하는데 우리 집행부는 2천만 원으로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1,000만 원을 기준으로 이제 2인 견적을 받았나 비교 견적을 받았나 좀 봤습니다. 총 사업비는 여기 보시면요. 총 사업비가 아까 저기 총 건수가 3,973건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비교 견적을 받은 게 485건입니다. 받지 않은 게 3,488건입니다. 금액으로 보시면요. 1,470 4,366만 9,232원입니다. 이 금액이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서 받은 거, 비교 견적을 받은 거는요. 168억 1,333만 240원을 비교 견적을 받았고요. 비교 견적을 받지 않은 게 1,302억
33만 8,992원입니다. 보통 비교 견적을 다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2천만 원 이상은 받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에도. 그러면 지금 위반한 거지 않습니까? 받지 않았다는 거. 그런데 이것이 한 번도 조사되지 않았다는 거죠. 2018년부터 지금까지 비교 견적을 받은 거라고는 불과 485건입니다. 그 안 받은 게 3,000건이 넘습니다. 3,488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비교 견적을 안 받고 넣지 않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공사비가 높아지는 것이고, 예?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앞 영상에 보셨다시피 뇌물이 선물이라고 하는 그 뇌물이 오고 가면은 공사 더 잘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 받게 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성 시민이 고스란히 안성시에서 이런 어떤 공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게 조경도 있고요, 가구도 있고, 리모델링도 있고, 도로도 있고 다양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비교 견적을 받지 않고 하다 보면은 공사업을 하시는 안성시에서 자영업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철저하게 이 부분들을 좀 다루셔가지고 비교 견적 받아서 같은 재질의 저렴하게 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다 줘야죠. 그래야 안성 시민의 세금이, 혈세가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우리 감사법무 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이고, 회계부서, 계약측이라는 회계부서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감사법무 담당관 우리 부서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철저하게 짚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좀 더 면밀하게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또 여러 가지로 이제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하는 그런 계약이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승혁 의원님.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저희 지난 3월이었나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관련해서 저희 경기도에서 기관 경고 받은 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농지법이랑 농어촌 정비법 위반으로 농업법인에서 받은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받았을 텐데.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감사팀장 전수입니다. 경기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주말 체험 영농을 할 때에 그 세대원을 소유한 농지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고려를 해서 농지증이 발급이 돼야 되는데 요건을 좀 소홀하게 심사를 해서 잘못 나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 농업정책과랑 각 읍면동에서 10곳이었던 것 같은데, 읍면동에서 업무 소홀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다 발급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관련해서 감사법무 담당관실에서 어떤 조치를 조금 하셨죠? 그 도 감사에 의해서 신분상 조치가 있는 부분은 조치를 하였고, 그 이미 취득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고, 그런 경우에는 직원들 징계로 이렇게 조치가 완료가 된 사항이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이미 다 완료가 된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건가요? 없습니다. 다시 할 수 없나요? 이게 뭐 사실 심사도 안 하고 발급이 다 된 건데. 그 시정이 좀 어려운 부분은 직원들의 징계 사항으로 조치되는 경우가 어떤 있습니다. 징계를 조금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훈계 처분을 받고. 훈계요? 예. 네. 그리고 또 농업총 정비법에 따라서 개간 사업 준공 시에 지적 확장 측량을 1년에 한 번씩은 이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 안성시는
이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 사실 자격 조건을 맞추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된 분들은 사실 억울한 면이 있잖아요. 사실 네. 저는 이 부분을 좀 훈계를 줬다고 하셔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 경기도의 처분 사항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이거는 감사 법무 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달라는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감사법무 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영주 감사본부 담당관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후 일정을 마무리하고 저녁 식사를 위하여 7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